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41살에 라오스에 들어왔는데요. 한국에서 자신이 모은 돈이, 총 자산이 그런 빌린 돈, 은행 그런 것도 없고, 오직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5,100만 원. 5,100만 원이 자기 총 재산이에요. 자, 그 5,100만 원을 이제 한국에다가 놓고 이제 라오스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매달 송금을 해가지고 지내려고. 물론 본인은 라오스 온 목적이 좋은 여성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비엔티안에서 살자. 그러면 옆에 태국이니까 넘어가서 농카이나 우돈타니에서 쇼핑센터에서 물건도 살 수도 있고, 또 워낙 또 태국은 오프라인에도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없는 물건도 인터넷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농카이에서 받으면 되니까. 근데 라오스는 알다시피 이 공산품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없는 물건도 많고. 그러니까 물건 찾으러 다니다 보면은 기름비만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유튜브를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엔티안에서 지내고 있다가 디저트 카페에서 이 여성분을 하나 만났어요. 근데 여성분이 26살이었어요. 근데 너무 22살처럼 보인대요. 보이는 거 22살처럼 보이고 너무 귀엽고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완전 자기 스타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친구로 한 2주 정도는 친구로 지냈어요. 2주 친구로 지내고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거예요. 물론 문제는 친구들이 자꾸 데리고 나오니까 그건 좀 문제였죠. 왜냐면 없는 살림에 친구들 것까지, 이 여자의 친구들 것까지 밥값을 계산해야 하니까 이게 또 은근히 무시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을 했어요. 아, 차라리 집을 구하자. 이분이 이제 호스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집에 놀러 가봤는데 여자의 집은 이제 황태우에 살고 있었어요. 지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집을 좀 좋은데 엄청 비싼 거 말고 형태보단 조금 더 좋은 걸 하나 사면은 집에서 데이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한테 말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집을 구했어요. 한 달에 27만 원짜리 집을 구한 거 비엔티안에서. 27만 원이면 아유 좋죠. 집을 구하니까 여자애도 이제 맨날 놀러 오는 거야. 집이 좋으니까 에어컨도 있고 본인 여자 집은 선풍기만 있는데 27만 원도 깔끔한 집을 또 찾았어요. 집에 놀러 오다 보니까 이게 또 잘 맞는 거야. 이 둘이 합이 잘 맞아요. 따뜻해. 맨날 따뜻해.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애가 이제 남자의 집으로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남자랑 이제 같이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다. 아니, 같이 살면 이제 남자가 분명히 여자한테 말을 했어요. 나 한국에서 부자가 아니다. 나 한국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씩 웃는데요. 그리고 매번 바깥에 나가서 집 근처에서, 남자는 집 근처에서 이제 닭꼬치에다가 가볍게 맥주 한 잔 먹으려고 하면은 맨날 그냥 비싼 데만 데리고 다니는 거야. 자기를 데리고. 나 이게 별로 안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면 또 삐져. 그러면 또 달래줘야 하잖아요. 또 가. 그럼 남자는 맨날 갔다 오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왜냐면 본인이 한국에다가 총 자산이 5,100만 원인가였는데 이미 그것도 몇 개월 동안 한참 썼는데 이 앞자리가 이제 사자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맨날 정말로 그냥 맨날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그래도 음식이니까 그나마 괜찮죠. 음식이니까. 그래서 몇 개월 더 같이 있었어요. 남자는 솔직히 그래도 너무 좋았대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둘이 같이 살 때 얘기를 했대요. 한국에서 살아볼라 했더니 좋다고 했대요. 자기 한국 너무 좋아한다고. 자기 페이스북으로 한국 많이 봤다고 하면서 자기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한국 얘기 꺼내면은 그냥 라오스에 있으면, 오빠랑 라오스에 있으면 더 좋다. 약간 안 갈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어쨌든 그래도 음식은
비싼 거 먹더라도 음식이니까 밥이니까 그래 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동생 이제 오토바이 사줘야 한다. 아이폰 사달라. 이걸로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돈은 이제 사자로 이제 들어왔어, 이제. 5,100만 원에서 4천만 원대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막 돈이 막 지갑에서 이제 뚝뚝뚝뚝 송금을 할 거 아니에요.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분명히 환전소 어제 갔다 왔는데 분명히 어제 갔다 왔는데 오늘 또 가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자한테 말을 했죠. 나 진짜 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완전 정말로 약간 화를 내듯이 말을 했대요. 내가 뭐 현금 ATM기도 아니고 그렇게 말했더니 여자애가 정색을 하고 가방을 싸고 가버린 거야. 그리고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대박은 이 남성분이 이제 그 집을 이제 계약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께서 중고 오토바이를 하나 장만해가지고 차라리 시골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솔직히 가장 많이 든 것은 그동안에 쓴 돈이죠. 자기가 없는 살림에 여성을 하나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는데 돈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돈 없다고, 돈 좀 아끼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성이 가방을 싸고 짐을 싸서 가버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도 이제 집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집 계약 기간이 끝나고 중고 오토바이에다가 가방이랑 싣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산 물건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못 갖고 가잖아요. 본인이 어디로 갈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비싼 것만 오토바이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임대한 집주인에게 줬어요. 집주인이 그래도 편의를 많이 봐줘가지고 나쁜 사람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어가지고 라오스 집주인에게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에다가 그냥 물건을 그냥 잔뜩 싣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케까지 내려오고 사반나케까지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밤이 어두워져서 이제 호스텔을 구했단 말이에요. 아니, 호스텔이 아니라 그 게스트하우스를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며칠 좀 쉬려고, 그리고 집도 좀 알아보려고. 근데 이제 막 그동안 너무 막 그 술도 엄청나게 마신 거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도 많이 피고 밥은 또 제대로 안 먹고 그 상태에서 지금 오토바이 끌고 내려왔으니 몸이 축나죠. 그래도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며칠 있는데 한 3일째, 4일째 이 위경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아프니까 그냥 이부프로펜? 그걸 이제 한 2알 먹은 거야. 근데 이게 안 낫죠. 위경련 그거 먹는데 오히려 위가 더 안 좋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병원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 말을 했는데 병원에 알려줬어요. 근데 병원은 딱 근처까지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 사람들한테 말했죠. 작은 병원 없냐고 해서 근처 한 사람들한테 한 20분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준 거예요. 병원 말고 저기 가면은 작은 병원이 있다고. 갔더니 이제 그게 라오스는 이제 워낙 클리닉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것보다는 클리닉이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병원은 비싸니까. 또 그 클리닉에서 그 의사가 병원에서 또 일하고 끝나고 와서 클리닉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클리닉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증상을 얘기했더니 이분께서 이제 수액 한 대 맞아야 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수액을 맞는데 울음이 이제 엄청나게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 그거예요. 그걸 의사가 또 보고 어디 아프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제 모르죠. 이제 의사한테 내가 이래 해서 상처 가슴 아픈 영혼이다. 자, 어쨌든 그렇게 확실히 수액을 맞으니까 돌아와가지고 게스트하우스 하룻밤 자니까 이제 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하루 더 있다가 인사하고 게스트하우스에다가 시장에서 파는 빵인데 그걸 사가지고 게스트하우스한테 주고, 왜냐면 또 여기도 또 나름 자기한테 잘해줬대요. 자, 그리고 또 갖고 또 밑으로 내려온 거야. 아무튼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진짜 시골까지 들어갔대요. 사람이 안 보일 만한 시골까지. 근데 시장은 있었어요. 시장은 있는데 와, 시장까지 가는데 사람이 정말 안 보이고 소만 보이는데, 문제는 게스트하우스가 없는 거야. 게스트하우스에다가 짐을 풀고 집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게스트하우스가 안 보이는 거야. 너무 깡총까지 들어가지고.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더 갔는데
와, 영어로 홈스테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홈스테이.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갔는데, 아, 홈스테이를 운영해. 근데 단지 이제 외국인이든지 홈스테이에서 자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서양 사람들이 꽤 와서 이렇게 자고 갔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서양 사람들이 안 왔는 게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서양 사람들이 안 온 건지, 아니면 홈스테이가 너무 허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홈스테이에서 이제 머물면서 집을 찾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홈스테이에서 한 8일 정도 머물렀을 때, 그 시장에 가기 전에 시장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진 데 나무 아래에서 이 여성이 이제 20대였는데, 땅콩 아시죠? 땅콩을 삶은 것을 갤럭시 노트만한 봉투 아시죠? 갤럭시 노트만한 약봉투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만깁을 주고 파는 거야. 만깁이면 현재 환율로 한 670원 정도 하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하나 사가지고, 왜냐면 땅콩이 나름 또 맛있거든. 예, 영양도 되고, 그래서 하나 먹고, 하나 먹으면서 이제, 아, 여성이 또 나름 착해 순수하게 보여. 그런데 이분께서 그건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저 여성이 착하고 순수하지만은 저 여성하고 뭐 특별한 로맨스를, 아름다운 뭔가를 쌓고 싶다, 그런 건 없었다 그거예요. 왜냐면 이미 물질적인 타격이 BNT 안에서 너무 커가지고, 본인은 그냥 정말 조용히, 그냥 입이 어떻게 안 죽을 정도로만 밥을 먹는 게 본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집부터 구하는 게, 그렇게 해서 정말 저렴한 집, 단독으로 있는 집 5만 원짜리, 한 달에 5만 원짜리 집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 그 5만 원짜리가 단독으로 있는 집인데, 거의 다들 알다시피 라오스 다큐 보면은 아시죠? 어떤 집 같은 거 가다가 이렇게 밑에 다리 있고 2층에서 잠잘 수 있고, 그 아시죠? 그런 스타일? 예, 막 흐들흐들 그런 느낌. 아무튼 그런 집을 구했어요. 아이고, 뭐 괜찮죠? 예, 괜찮죠. 자, 어쨌든 집을 구했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이제 새 집에다가 이제 보수공사를 좀 하고, 시장에서 철물점에서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망치를 두드러 패고 뭐 걸고 막 바람 만들어 오고 모기장 치고 이제 자기만의 집을 이제 구한 거예요. 이제 물론 사실 그렇게 구하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경찰이 온다든지 공안이 와서 야, 너 외국인이 여기 살면 안 되지. 그런데 사실 그렇게 또 많이 살아요. 베트남 사람도 그렇게 많이 살고 중국 사람도 그렇게 많이 살고, 특히 베트남 사람도 정말 많이 살아요. 남부 지역에 가면은. 자, 그러더니 이분께서 이제 동네를 이제 자주 돌아다니다가 이제 늘상 자주 거기 땅콩, 그 여자의 땅콩을 샀단 말이에요. 응? 그러다가 이제 둘이 친해졌어요. 근데 마음을 안 주려고 했죠. 근데 마음을 줘버렸어요. 아니, 마음을 줬다? 아니라 마음을 얻었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서로 마음을 주고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랑 둘이 이제 사귀는 관계로 됐단 말이에요. 사귀는 관계가. 그래서 여성 집에 놀러 가봤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볼 때 그 집은 한 달에 한 8천 원이면은 왠지 얻을 수 있을 만큼 너무 안 좋은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콩을 팔면 얼마나 팔겠어. 하루에 보니까 한 10개나 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래요.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남의 이렇게 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남동생은 루앙프라방의 어떤 시골에서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거기 오토바이 그 고쳐주는 거, 그걸 그냥 어떻게 보면 직원으로 루앙프라방에 가서 또 일을 하고 있대요. 자, 어쨌든 이 부모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자주 놀러 갔어요. 도장을 찍으러.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우면서도 공손하게끔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대했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부모님도 되게 좋아했고, 그 남성이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술 마시면서 얘기를 했죠.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다. 그리고 내가 뭐 한국의 부자도 아니다. 돈도 많이 없다. 그리고 여자친구하고 당신의 딸하고 결혼을 하면은 솔직히 내가 직업이 없으니까 아직 뭘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했더니 이 진정성을 너무 좋아하셨나 부모님이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이제 이 웨딩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수수의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동네 사람 이목이란 것도 있고 사회적 체면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 돈 300만 원, 그러면은 라오스 깁으로 하면 한 4,600만 깁 정도 되나요? 맞죠? 4,600만 깁 정도. 그걸 이제 현금을 쌓아 놓고, 그리고 이제 웨딩이 끝나고 이 부모님이 돌려줬어요. 돌려받기로. 이것을 이제 미리 얘기를 했죠. 근데 이 한국 남자가 돌려받았잖아요. 그 돈은 300만 원을. 거기에다가 250만 원을 더 보태서 총 550만 원을 장인어른에게 줬어요. 이거 왜 줬냐면은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다른 사람 이 논밭에서 일을 하잖아요. 맡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 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은 그 일을 되게 오래 해왔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좋아. 근데 단지 너무 가난해. 그래서 550만 원을 주고 이 돈으로 땅을 좀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직접 해라. 이제 사장님 되어라. 다들 알다시피 방비행 일부, 비엔티안 일부, 누앙프라방 일부 이쪽 빼고는 사실 시골로 들어가면 땅값이 정말 싸요. 라오스도 그게 비싸지 않아요. 땅값이 정말 싸. 그러니까 550이면 충분하단 말이야. 근데 왜 이제 남성분은 한량이잖아. 직업이 없잖아요. 이미 장모님, 장인어른도 그걸 알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한량일지 모르니까. 근데 직접 이제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심으면은 자급자족이 확실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장인어른은 그 돈으로 이제 주위 땅을 이제 사러 다녔죠. 왜냐면 어디 이제 다 알죠. 매물이 자기네 나와버리니까. 그 사이에 우리 한국분은 자기 이제 여자친구죠. 이제 여자친구가 아니라 이제 아내죠. 아내가 이제 땅콩 팔잖아요. 거기 이제 같이 출근해서 같이 땅콩을 팔았어요. 얼마나 재밌겠어, 둘이. 근데 이제 정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심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한국분이 도와줘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분은 하기 싫어. 사실 농사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분은 이 자기 아내 땅콩 파는 일을 정말 불필요한 그 일손이죠. 혼자도 충분히 팔지만 그래도 부부가 함께 판다는데 거기 의의가 있죠. 너무 재미있게 알뜰살뜰하게 진짜 신나게 땅콩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이야기 중인 거예요. 음식을 식당 같은 걸 작게 해가지고 라오스 사람들에게 국수를 팔던 뭘 튀김을 팔던 뭘 팔던 라오스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작게 식당을 하나.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연구 중이래요. 이 정도면은 참, 어떻게 보면 로또죠? 저는 이 정도면 로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라오스에 올 때 뭐 5억을 가지고 온 사람들, 전 재산이 뭐 3억인 분들, 어떤 분은 뭐 몇 천만 원 다 다르죠. 갖고 오는 돈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중한 자기 돈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이 라오스에서 사라져. 아니면 전 재산이 라오스에서 다 써버리게 돼. 그게 뭐 속임을 당하던 아니면 본인이 잘못해서 전부 다 어떻게 쓰게 되던. 그리고 나서 남의 나라잖아요. 체류할 수가 없잖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한국에 돌아가면은 이 재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재기하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은 정말로 운이 참 좋았죠. 예. 처절한 이 고통 속에서 그냥 시골로 가가지고 라오스 시골에서 그냥 아예 그냥 혼자 라오스 시골에 파묻혀서 그런 삶을 살려고 했는데 라오스 시골에서 이런 또 행운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자, 그럼 이야기를 마치고요. 진웅님이 여기 대구는 무지 덥네요. 발주남님께서 계신 곳도 덥겠죠? 지금 우기여가지고 안 더워요. 가끔 더울 때는 비가 멈추고 잠깐 뜨거울 때는 살짝 더운데 솔직히 안 덥고 새벽에 약간 으스스할 정도로 물론 이제 습기도 있지만은 그 정도고요. 경호님 이거 다음 내용이 궁금하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짱가 나르라 아깝다 이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좋은 날 되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